전남 목포에서 현직 해양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지 7주 만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전남은 비교적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바다에 밀려든 해양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폐교 활용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30대 현직 해양경찰관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모텔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목포의 한 상가 화장실입니다. 지난 15일 아침 6시쯤 이곳에서 3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상가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이 쓰러진 여성을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재 확인하고 신경진 상태다 보니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숨진 여성이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을 토대로 타살이 의심돼 용의자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현직 해양경찰관인 30대 최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오후 4시 반쯤 인근 모텔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시간 만입니다. 범행 당일 최 씨는 새벽 2시 13분쯤 여자친구 A씨와 음식점으로 이동한 뒤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약 1시간 뒤인 3시 20분쯤 여자 화장실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5시 30분쯤 여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달아난 뒤에는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체포하셨을 때 그분은 뭐 하고 있던가요? 경찰은 A씨가 오전 2시에 사망했고 최 씨가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고 최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확진자는 광주가 1,489명, 전남은 1,577명을 기록하는 등 지난 6월 28일부터 6주 연속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광주는 1.0, 전남은 0.94로 일주일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전남에서 무더위 속 밭에서 일을 하던 농민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영광에서는 15일 낮 12시 11분쯤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60대 A씨가 밭에 쓰러져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서 14일 낮 3시 40분쯤 나주 동강면에서도 밭일에 나선 농민이 쓰러져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보고를 못 마비 증상을 보인 응급 환자를 구조했습니다. 서해해경은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지난 14일 정오 무렵 여수 거문도에서 졸복을 먹은 50대 여행객 2명이 마비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 헬기를 급파해 응급 환자를 육지로 이송했습니다. 응급 환자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핥히고 간 전남은 비교적 동부권에 비해 피해는 적었지만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렸고 양식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송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무술목 해변입니다. 크고 작은 돌 사이 뒤엉킨 폐목재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습니다. 휴가철 관광객들로 붐빌 시기지만 태풍이 휩쓸고 간 해수욕장에는 쓰레기 수거가 한창입니다.
무술목 해수욕장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성인 키를 뛰어넘는 양의 해양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폐 목재와 플라스틱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바다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남짓. 해양 쓰레기가 담긴 수십 개의 포대가 해수욕장 한쪽에 한가득 쌓였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해변을 찾은 방문객들은 휴가철에 밀려든 쓰레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에서 바다로 쭉 내려와갖고 어딘가에 다 있다가 이제 태풍으로 인하여 이제 파도가 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이제 이런 뭐 바닷가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밀려와 버리니까 감당을 못하죠. 이제 너무 안 좋죠. 이제 해변을 보려고 왔는데 너무 쓰레기가 많아서 좀 아이들이 보기에도 좀 안 좋고 저희들도 같이 보기에는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떠내려온 해양 쓰레기에 당혹스러운 건 양식어장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댐을 방류하면서 쓰레기가 밀려들었는데 태풍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예, 작년보다 더 많은데요. 나무 등거 엄청 큰 게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안 보여요.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남에서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약 3,200톤. 태풍 카눈이 추가로 2,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를 몰고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1톤당 처리 비용은 약 40만 원. 전남도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 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이제 도 자체만으로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국가의 비용 지원이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잇따르면서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앞으로 추가 태풍 발생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쓰레기와의 사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도 줄고 있습니다. 시골 학교들은 폐교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마을에 흉물로 방치되던 폐교가 박물관으로 색다른 교육의 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트랙에서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트랙에서 아슬아슬하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학생은 산악자전거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봐보니까 평상시보다 여기에는 굴복이 있고 또 그 뭔가 펌핑이나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많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원주시 황둔리에 위치한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무료로 산악자전거 교육에서 코스 이용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 출신 강사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타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안전장구 착용은 기본이고 운동장에 마련된 작은 트랙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원주시 산악자전거 파크는 폐교를 활용해 운동장과 교실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악자전거 코스가 이곳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신규로 지어가지고 만들려면 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산에 이렇게 저희가 코스를 마련을 해놓고 또 거기다 지으려면 또 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교를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옛날 건물에다가 저희가 이제 체험장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좀 활용도를 많이 높여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학교는 바로 박물관입니다. 영월 주천면에 마련된 인도미술박물관. 이곳에서 인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박물관도 폐교를 리모델링했습니다. 인도 미술의 다양함을 분야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실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공간이 있는 장소가 쉽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박물관이나 초등학교 보면은 초등학교 마을의 중심에 되게 있어서 좋은 위치에 좀 있고요. 영월군에는 이렇게 폐교를 활용한 박물관만 8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 다양한 공간으로의 변신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가고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더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른바 더위 먹는 현상이라고 하죠. 온열질환자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자료를 보면 올해 온열질환 감시를 시작했던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244명, 추정 사망자는 29명입니다. 누적 온열질환자의 31.2%인 701명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고요. 그중 논밭에서가 14.8%, 길가 10.3% 등 실외에서 전체 환자의 79.2%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지자 지자체들마다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부천시는 이동 노동자 쉼터에 생수 1,000병을 지원하고 안양시에서는 환경미화 차량 내에 냉장고를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 자주 드시고요. 또 한낮에는 논밭일이나 외부에서의 작업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되고 복지 취약계층 고위험군과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이나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해마다 한 번씩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뤄집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 하반기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16일 주요 현안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만큼 문화예술과 관광이 어우러진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체전에 참여했던 선수와 임원들의 경험을 잘 들어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대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여수 해물삼합거리와 나주 홍어거리 등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사업 대상지 한 곳당 10억 원을 들여 음식거리 상징물과 편의시설, 간판 개선 등 주변 경관과 환경을 개선하고 보행로와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수 해물삼합거리는 업소 62곳, 나주 홍어거리에서는 음식점 7곳과 판매업소 3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토지 이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토지 적성평가에 나섭니다. 해남군은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1032.95제곱킬로미터 개별 토지에 대해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적성평가 결과는 계획시설 설치나 각종 개발 사업, 입지 분석 등 해남군이 오는 2030년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이른바 귀농귀어 희망학교 2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귀농귀어 희망학교는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되고 농촌 기초 이론 교육과 선도농가 현장 교육 등 귀농이나 귀어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귀농이나 귀어를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도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고 완도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다음 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영민 군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시한 현안 사업은 모두 241건으로 이 가운데 140여 건을 완료해 이행률은 61%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90여 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귀향귀촌인 공공택지 개발과 실버타운 유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흥 석정지구가 전남도가 주관하는 새꿈 도시 조성 사업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 금삼면 석정리 1원에는 오는 2025년부터 축구장 9개를 합친 면적의 전원주택 100세대와 커뮤니티 시설, 파독 근로자 전시관 등 복합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될 예정입니다.